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요번에는 2차 대비로 뭐 심판의 특강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1차 대비용으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뭐 2차에서 출제자들이 그 이후에 놓은 판례를 건드릴 여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누적된 판례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 미친 척하고 낼 수는 있으니까 몇 개는 좀 보시겠는데 뭐 거의 출인돼서 거의 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주로 요번 2차 시험에 대비할 때는요. 1차 때까지 시험 심판을 택한 거 아시죠? 그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못 들은 친구 있더라고. 근데 1차 때까지 심판의 특강을 못 들은 친구 있으면 학원 홈페이지에 알아보세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분명히 봐야 돼요. 그쪽이 이제 시험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전제하고 여기는 추가된 판례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여러분. 1번 문제 풀어봤지요? 첫째 줄 약속받고 이 단어 하고 넷째 줄 받고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맞죠? 포함시키면 재형법중기 위반 될 겁니다. 이 판례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은 형소법에서 내는 판례라 봅니다. 내는데 먼저 보시죠. 우리가 첫째 줄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칠 겁니다. 그건 아시죠? 시효 정지 효력은. 그런데 이때 공범은요. 뇌물 공여죄와 수수죄와 같은 필요적 공범에게는 그러면 안 되지. 필요적 공범은요. 독자적이잖아요. 독자적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의미가 있는 판례라 중요하죠. 중요하고요. 밑에 문제 만들어놨으니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3번 보시면 오늘 문제 풀었죠? 우리가 보면 밑에 줄자를 보세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위원장의 유고 시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직무 대행자가 된 자 있지 않습니까? 얘는 그 밑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오늘 푸는 거 맞지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백에다가 이런 판례가 한 개 빠졌어. 그것도 참 괜찮은 판례인데 한 개 판례가 빠지는데요. 문장을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을 좀 적겠습니다. 여러분 여백에다가 공간을 좀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적어보시죠. 중요한 판례인데 하나 빠졌어요. 자, 적어볼게요. 공간을 좀 확보하십시오. 구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는 됐죠? 적용 대상이 되는 땅하고 요래 갈 겁니다. 자,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됐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땅 칠 겁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됐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땅 치고 됐습니까? 는 한마디로 여러분 담배가게 팔 수 있는 지정을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계속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끝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례도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구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문구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으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문장을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구담배사업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분명히 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 여기서 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문이 영업정지 처분이라. 아시겠어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소매인 지정이 취소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 속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이해 잘 하십시오. 분명히 이건 낼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야.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오른쪽에 여러분 4번 있죠? 4번 이런 것은 안 봐도 된다 봅니다.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안 봐도 된다 보죠. 그 다음에 5번 이런 것도 안 봐도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방조 사례 있죠? 방조 사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딱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어떤 사이트에다가요, 그 회원들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뭡니까? 컨텐츠 많이 제공하잖아요. 제공하고, 또 그 컨텐츠에다 클릭만 하면은 또 다른 컨텐츠로 연결될 수 있는, 뭡니까? 주소창을 많이 띄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단 말이에요. 이게, 왜 사이트 경자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느냐, 그 문제인데, 한번 보시죠. 피고인 갑은 이 사건 공공 사이트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건 공공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일본 만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했습니다.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외국 블로그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했다는 거죠. 그럼 링크가 뭡니까? 바로 클릭만 하면 갈 수 있도록 주소창을 띄웠다는 겁니다. 주소번호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갑은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특정 사이트에 클릭해서 들어가서 안에 마음껏 만화를 볼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 맞죠? 근데 어쨌든 연결될 수 있는 주소창을 딱 해놓은 겁니다, 지금. 맞습니까? 요런 걸 그대로 삭제하고 그대로 두은 것이 우리가 방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보시죠. 갈론 판례, 갈론 1번 보시죠. 자, 첫째 줄.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링크 먼저 링크 주소창이잖아요. 그죠? 맞죠?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우리가 저작권법이 규제하는 복제 및 전송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소를 딱 둔 것만 자체만 가지고는 저작물 복제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들어가서 뭡니까? 막, 복사하고 뺏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로 2번.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고, 자,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 링크라는 것은 연결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주소창을 띄워놨다 이 말입니다. 링크를 하는 것 자체는 그 밑에 두친 자리,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연결되겠죠. 클릭하면 연결된다 하더라도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의 방조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링크를 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방조가 아니라 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 1번 있고 2번이 있는데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 관리하는 자가 일부 회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일본 만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열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 블로그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또 게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더욱이 이거를 삭제하자고 왜 방치했냐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방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링크도 안 되는데 이 글을 삭제 안 하고 방치한 것도 방송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판례가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사기죄 나올 겁니다.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 1번 판례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보시겠습니다. 자, 사건 개요 보시죠.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약속음 공정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약속음 아시죠? 약속음도요. 만약에 못 갚으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내용은 허위야. 됐죠? 자, 그럼 보시죠. 줄 치세요. 허위 내용의 약속음 공정정서를 집행 권한으로 하여 딱 잡고, 집행 권한은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야. 이제는 단어 생사하죠. 자,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거든. 남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1주. 대전 동구 소재 토지에 관한 자, 피해자 회사에 얘가 누굽니까? 소위 채무자겠죠. 채무자야. 자, 근데 이 피해자 회사에 대전 광역시 동구청에 대한 자, 대전 동구청은 제3채무자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대전 동구청에 대해서 얘가 권리가 있어. 땅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권리가 있습니다. 뭐 땅을 샀든가 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요 청구권도 권리고요. 여기 대해서 압류 신청을 해서 압류 신청 잡으세요. 여러분 흐름은 아시겠습니까? 흐름은 이런 거잖아요. 뭐 예컨대 굳이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A란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갑이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이 사람 재산에 집행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대전 동구청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이 권리를 하나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권리가 갖고 있고 얘는 채무자지요. 자, 채무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약속음 자체가 지금 허위거든. 근데 이걸 토대로 법원에 신청하는 거야. 이 권리를 압류해 주시오 이 말이거든. 그 압류 신청 들어가는 거야. 압류 신청. 그럼 들어가면 이 권리에 대해서는 뭔가 통지가 될 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압류 신청 들어가는 것 이 자체가 소송 사기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갑니다. 자, 압류 신청했지요. 자, 그럼 압류 신청했습니다. 보세요. 압류 신청했고, 자, 거기에 보시죠. 읽습니다. 그러면 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격려되기만 하면, 자, 돌아오기만 하면 위 토지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됐죠? 이제 그러면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가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빼돌려 버렸어요. 자, 갑니다. 자, 판결을 좀 보시죠.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 사기는 집행 절차에 개시 신청을 한 때, 됐죠? 집행 절차에 개시 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배당 신청을 한 때에 실행 착수가 되는 걸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보시죠. 지금 이제 여러분 그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가압류 신청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가압류 신청은요, 일단 임시로 확보하는 거잖아. 임시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소송 사기를 안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압류 바로 들어가는 것이거든. 뭔가 지금 받을 거 있다는 토대로 압류를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집행이라. 집행이기 때문에 압류와 가압류는 좀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압류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조정 보세요.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정서를 집행 권한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압류 신청하는 시점에 바로 소송 사기는 착수로 갑니다. 우리가 가압류하고 다른 거 아시겠죠? 가압류 가처분과 달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됐습니다. 이해 잘하시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1번, 2번 읽으세요. 되겠습니까? 됐죠? 됐습니다. 자, 횡령죄 이쪽까지는요, 우리가 판례가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강제집행 멘탈죄 들어보시죠. 잘 보세요. 갑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멘탈할 목적으로 갑 회사가 시공 중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시공 중인 건물 잡으시죠. 이 시공 중인 건물에 관해서 건축주 명의를 갑 회사에서 얼주식회사로 변경했다는 겁니다. 지금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 맞지요? 그럼 멘탈죄가 될 가능성이 생기거든. 지금 건물이 어떤 상태인가 보시죠. 그게 포인트라. 현재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당시에는 자, 멘탈할 당시죠. 멘탈할 당시에는 건물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8층까지만 골조 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그게 핵입니다. 집행할 가치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에 보면 강제 집행이나 보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격체가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멘탈죄 안 되죠. 문제 한번 읽어보시죠. 액순자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내란죄가요 가장 판례가 많은데요 참 잡다스럽습니다. 잡다스러운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갈로 1번 내란 선동죄 한번 들어보시죠. 자, 먼저 갈로 1번에 있는 줄친 자리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내란 선동죄 이렇게 마시다. 내란 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된 범죄 맞거든요. 이런 내란죄는요 우리가 예비, 언모, 선동, 선전 다 했잖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한번 보시죠. 줄치되겠습니다. 자, 선동은 부추기는 거잖아.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추기면 되고요. 범죄 결의가 반드시 발생해야 우리가 선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문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지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죠. 줄진자리. 내란을 목표로 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 예비, 언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내란 예비 언모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봤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줄 잡지요. 내란 선동죄도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이 있습니다. 잡았죠, 일단은. 자, 그러면 여섯째 줄, 국헌 문란의 의미 보시죠. 국헌 문란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목적은 그 밑에 확정적 인식은 필요 없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맞습니까? 이건 익숙할 걸로 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요. 지금 그 뒷문장 보시면요. 자, 보세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 여부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참 입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죠.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는 거 맞지요? 자, 이거는 우리가 거리로 안 갑니다. 뒤에 보시죠. 선동자의 표현 자체에 공격 대상인 국가기관과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행 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선동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까? 구체적 단어 좀 기억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3번은 우리가 많이 본 겁니다, 여러분. 본 거니까 복습 한번 가볼게요. 이런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는요, 우리가 폭동으로서의 폭행박인데, 이거는 세 번째 줄 최강의 폭행박 맞지요? 자, 그러면 다섯 갈까요? 그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필요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또 기수가 되고, 여기 기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갈로 4번 또 잘 들어보시죠. 자, 내란 선동이라 했습니다. 내란 선동. 여러분, 줄 치지 마세요. 읽습니다.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비선동자들에게 내란 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뭡니까? 충동질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는 일체의 행동이단 말이에요. 그럼 내란 선동은 주로 은동, 문소, 도하에 의한 표현행위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내란 선동죄의 구성 요건을 해석하면서 쓰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지배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뒷문장 잡겠습니다.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한 것만으로는 선동이라 보기는 어렵다. 왜? 이게 표현의 자유일 수도 있거든. 맞습니까? 표현의 자유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렵고요. 자, 그대는 읽습니다. 내란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야 하고 나아가 비선동자의 구성 및 성량, 선동자와 비선동자의 관계에 비추어 자, 그 뒤에 읽습니다. 비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케 하거나 정대시킬 위험성. 자, 여러분, 결의가 생겨란 말 아닙니다. 결의가 생겨란 말이 아니고 결의를 유발케 하거나 정대시킬 위험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갈로 1번 볼까? 갈로 1번 보시죠. 갈로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뭘 했습니까? 선동으로 말미암아 비선동자에게 반드시 범행 결의가 발생하라. 이게 아니랬잖아요. 그럴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유발하거나 정대시킬 위험성만 있으면 되는 거라.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갈로 5번 가지. 자, 갈로 5번 갑니다. 자, 다섯 번째 줄 끝에 가지요. 내란 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 분담 등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역시 떠나오죠.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맞죠? 또 거기에 보세요.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돼야만 되는 위험성을 볼 수도 없다. 실행이 안 나와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구체적 제시도 필요 없고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도 필요 없고.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이러면 되겠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안 봐도 되겠습니다. 6번 안 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7번 있잖아요. 7번은 여러분 익숙한 질문일 겁니다. 7번 봅시다. 자, 언제는 업무입니다. 업무. 업무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 실행 합의 맞습니까? 아닙니까? 합의고,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 행위로서의 정형도 없고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없다. 자, 그런데 그 뒷문장 줄치지.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 잡았습니까? 그 밑에 줄 업무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막연하잖아요. 이런 막연하면 업무가 안 되잖아요. 맞죠? 이런 거는 업무가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됐죠? 됩니다. 한다면 업무죄 성립 범위가 과다하게 확대가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8번 내란죄 주체 잡으시고, 자, 내란죄가 최소한 되려면요, 둘째 줄 조직화된 집단으로서의 다수 이하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9번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9번에 보시면요, 보세요. 자, 9번에 첫째 줄 갑니다. 2인 이상 자 사이에 어떠한 폭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와 실행 방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은 내란에 관한 업무인지도 알 수 없다. 막연하다는 거지. 맞습니까? 막연하다는 의미로 읽으면 돼. 막연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갑시다.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에 실행 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되겠고, 지금 여러분 네 번째 줄 끝에 읽으세요. 이거는 익숙한 질문일 겁니다. 네 번째 줄 끝에.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은 버리시고요. 11번 사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건 봅니다.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갑 및 지역위원장 을이 공모하여 이른바 조직원들과 두 차례 회합을 통하여 참석자 130여 명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의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관 시설 파괴 등 폭동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까지 사건입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결의를 일으킬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 결론 보시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내란 선동입니다. 됩니다. 인정이라. 인정입니다. 그럼 그 밑에 12번 사건 철저하게 기억하신다. 문장 똑같습니다. 문장 똑같은데요. 줄친자리 둘넷 여섯째 보시면 여기서는 또 뭘 물었냐면 업무라고 물었습니다. 업무. 자, 역시 맨 밑에 결론 갑니다. 내란 업무죄는 안 됩니다. 무죄라. 되겠습니까? 됐죠? 자, 이런 걸 토대로 여러분 오른쪽에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 12번 문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공지방 있잖아요. 뭐 이 판에도 꼭 나쁘진 않는데요. 공지방 1번 판에 한번 보시죠. 줄친자리 보시죠. 검문하는 사람이 분명히 경찰관이고요. 검문한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면 굳이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하지 않았다 해서 무위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됐습니까? 됐죠. 끝입니다. 됐죠? 뭐 인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특별한 건 없죠. 됐죠? 이렇게 해서 내란죄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이게 저는 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걸 보시면은 어떤 자리를 준비해야 될지 좀 보일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눠달라고? 여러분 그 1차 시험 대비로 간 판례 있잖아요. 철저하게 보셔야죠. 철저하게. 거기 요번 시험이 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무조건 철저하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히려 이거보다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